야, 오늘 강의는 행복은 타인의 주머니가 아닌 내 주머니 속에 있다라는 주제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죠. 크게 한 번 더 리뷰해 보면 우리는 행복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그런 대전제하에 그럼 행복 따위 필요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복 따위 필요 없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비밀로서, 해법으로서 행복은 타인의 주머니가 아닌 내 주머니 속에 있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 후 함께 수업을 듣던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지금 학생과 노학자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죠. 선생님, 세상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으로 나뉘는 건가요? 음, 사실 행복하지는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은 중간쯤에 어정쩡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요? 그렇겠지.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이 수업은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 대충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지만 잘 생각해 보게.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대충 어정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오랜 인생을 고찰한다면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나? 절대 그렇지 않네. 누구나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행복이 절실해지고 그것을 찾는 법이라네. 자네가 본 것은 그렇지 않을 때를 본 것뿐일 걸세.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저는 저 밖에 있는 키 큰 느티나무는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무언가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키 큰 느티나무 생각해 봅시다. 훌륭한 생각이네요. 산속 시냇물 소리는 편안한데 사람과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것을. 우리는 시냇물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지. 바라지 않음 이는 행복의 조건이라네. 느티나무는 아마도 행복할 것세. 자,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노학자가.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은 불교의 중요 교리 아닙니까? 종교적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고 실천할지 모르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가당키는 한 말일까요? 어려운 일이겠지. 불교 이야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하지 않았나. 자네가 돼지란 말은 아니지만 분명 부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걸세. 네, 뭐 그건 그렇죠. 그런데 왜 바라지 않는 것이 행복에 그렇게 중요한 방법인 거죠? 그건 변하지 않는 것이라서 그렇다니.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나? 아름다움이겠나? 젊음이겠나? 사랑이겠나? 우정이겠나? 돈이겠나? 집이겠나? 즐거움이겠나? 이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면 알게 될 것이네.
우리가 중요시했던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세. 뭐 이런 가정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럼 변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지 않는 마음,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같은 것이겠지. 모두 타인과 관계없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이군요. 그렇군요. 그렇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은 타인의 주머니가 아닌 내 주머니 속에 있다는 주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이군요. 그렇네. 무언가 떠오르는데 그럼 행복은 주변 상황이 어떻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이겠군요. 그렇지 않겠나? 살아서 변함없는 내가 있다면 그것은 죽어서도 변함없을 것일세. 나는 그것을 위해 살겠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 변함없는 내가 있다면 그건 죽어서도 변함없는 것일 걸세. 나는 그것을 위해 살겠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시니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조금은 구체화된 듯합니다. 그런가? 네. 자신의 선한 본성을 묵묵히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을 위한 방법이군요. 너무 도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군요. 쌤이.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말일세. 모두가 자존감으로 무장하여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아우성치네. 자존감 작은 선인만 양보하니 선인일수록 궁궁해지지. 우리 세태가 이렇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도 눈앞에서 사라지겠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국 행복은 그의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의 조건은 타인의 자존에 대한 인정이라는 타인의 자존에 대한 인정.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선의는 공공해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게. 어리숙한 선인이라면 자네 말이 맞겠지만 지혜로운 선인이라면 무조건 양보하지는 않을 것세. 양보는 하되 서로 최선이 되는 대안을 찾겠지. 그 과정에서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네. 양보는 하되 서로 최선이 되는 대안을 찾는다.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타인에게 한 양보로 조금은 공공해지겠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이군요. 그렇네. 조금 전 행복은 자신 속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주머니 속에 있다고 했지.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어느 여름, 가을까지 숲과 하늘, 구름, 땅, 바람, 그리고 노을의 운율 속에서 한 대상이 창조된다는 행복의 조건과 아주 닮았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여름, 가을까지, 여름에서 가을까지 숲과 하늘, 구름, 땅, 바람, 그리고 노을의 운율 속에서 한 대상이 창조된다는 행복의 조건과 아주 닮았지. 자, 학생,
숲, 하늘, 구름, 땅, 바람, 노을의 운율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자, 노학자가 그것이 서로 조화로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조화라는 말이군요. 그 속에서 창조된 대상은 행복한 사람을 말하고요. 그렇다면 조화가 무엇일까요? 세상적 의미는 아니겠죠. 조화는 진리와 마찬가지로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일세. 철학을 몰라도 그런 삶을 산다면 그는 위대한 철학자지. 진리를 알고 행하나 모르고 행하나 결과는 그렇게 다르지 않네. 행복을 찾아 행복을 위해 살면 고달프고 행복하게 살면 행복할 것세.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면서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는 말이지. 조화란 최대 다수가 행복한 것이군요. 물론 그 다수의 자신도 포함되어 있지. 그런데 세상에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도저히 나눌 수 없는 사람, 오히려 나눔을 받아야 하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지. 그렇다면 그들은 행복할 수 없는 건가요? 자네는 사람이 100년을 산다면 100년 동안 모두 최고의 행복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건 아닙니다. 음, 그럼 대답이 되겠지? 자, 대답이 되겠죠.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시기도 있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시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끝까지 행복할 수 없겠지요. 자, 그럼 대답이 되겠지. 그렇군요. 우리는 명랑해도 된다네. 무더운 여름밤, 어깨를 스치는 서늘한 바람을 느낄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명랑해도 된다네. 무더운 여름밤, 어깨를 스치는 서늘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네. 지금 숨 쉴 수 있으면 행복이 불가능한 데란 없는 것에 최고의 행복 상태가 아니어도 만족한다면. 자, 지금 노학자가 무언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변하든 타인이 변하든 세상이 변하든 말입니다. 무언가 변화하지 않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있겠나.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이 나는 내가 무엇인지 몰라 변화하기 어렵고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도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개인의 힘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으니 좀 막막합니다. 그렇겠죠. 노학자도 인정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왜 없겠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사람은 세상 덕에 가로막혀 답답한 삶을 살기 마련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모두 고독하고 모두 암울함을 느끼기도 하지 않겠나? 뭐 때때로 이런 시기들 다 겪겠지요. 세상 어떤 사람도 고독하고 암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때 나를 바꾸겠나, 세상을 바꾸겠나? 자,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의외로 간단해서 자기 주위 10사람으로 충분하다니. 자기 주위 10사람으로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사람만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요? 그렇네. 어떻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내는 시간의 95%는 대부분의 시간을 말하겠죠. 10사람과 지낸다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 더 많은 사람과 보내기도 하겠지만 말이세. 그렇다고 하면요. 그 10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한 달 안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걸세. 음. 나에게 중요한 10사람에 집중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말이군요. 거기에 조금 더 노력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업 내용을 실제로 그들에게 적용한다면 그들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것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자기 삶의 95%는 바뀌는 것이니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거라는. 세상 전체라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군요. 바로 그렇네요. 그렇다면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야말로 행복이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요. 지금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나를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10사람을 바꾸지 않고 나만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말한 대로 나를 바꾸려면 나를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힌트라도. 자, 노학자가 힌트를 줄까요? 자, 알겠네. 그는 진짜 나를 말하겠죠. 그는 토요일 해가 드는 오후 문득 한가함이 느껴지면 잠시 나를 찾아온다는. 그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가짜 나겠죠. 항상 다른 친구를 찾는다는. 여기서 그가 진짜 나인가요? 그렇겠지. 내가 나를 찾는 것을, 진짜 나를 찾는 것을 오히려 거부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네. 왜요? 지금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짓 나에 익숙해서. 바꾸고 싶지 않은 거네. 이거 바꾸려면 지금까지의 나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위험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는 걸세. 만들어진 가짜 내가 진짜 나를 몰아내는군요. 그런 셈이지. 그렇다면 진짜 나를 찾는 것은 꽤 위험하겠습니다. 나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군요. 그렇네. 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현명하지 못하고 부족한 자신이 좀 느껴집니다. 현명해지려 그리고 현명함을 드러내려 너무 노력할 것 없네. 내가 없어도 물은 흐르고 꽃은 필 테니까 말이지. 현명함도 어리석음도 개인의
취향일 뿐이 니니 말이야. 너무 노력할 것 없다고 의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제 행복은 음, 타인의 주머니가 아니라 내 주머니 속에 있다는 주제로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은 타인의 주머니가 아닌 내 주머니 속에 있다. 이 주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숨어 있는 해답을 잘 정리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너무 향기로운 물은 향수로밖에는 쓸 일이 없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